질문. 저 475번, 470, 470, 470을 다 모르겠어요.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니? 계속 나아가죠. 네. 그럼 정역이라는 것은 x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인데 x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정역 실수 전체. 그렇게 쓰는데요? 그럼 얘가 계속 나아가고 얘가 계속 나아가면 y 값도 전부 다 아무거나 다 되는 거야. 치역도 실수 전체. 선생님 근데 이거 뭐지? 그 합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치역도 이 이차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니? 0,2죠? 네. 얘 계속 나아가잖아, 그렇지?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겠네.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근데 y 값은 이 2를 기준으로 y 값은 2보다 위쪽에서만 그래프가 다 존재하니까 y가 2 이상. 물론 y바에서 써고 적어야 된다, 중괄호 해서. 글씨가 안 무슨 뜻이? 밑에 쪽에 있었어요. y가 2 이상.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 다음에 476번은 항상 우리는 분모를 분수함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들은 다 제외하는 거야. 왜냐하면 분모가 0 되는 경우 0분의 마이너스 3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x가 0이 아닌 실수. 정의역은 x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 너희가 반비례 그래프 중1 때 배운 적 있니? 이렇게 되는 반비례 그래프죠, 이거는. 그래서 그때 아마 그렸을 때 이런 부분을 점선으로 표시했을 거야. 그래서 x의 0에 대한 x값,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고 y값도 0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고 0보다 큰 것들은 존재하고 0보다 작은 것들도 존재해. 그래서 얘가 y가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딱 적으면 되겠죠. 선생님 여기서도 실수라고 적어야 돼요. 477y에 실수 전체. 그 y는 2 이상인 실수라고. 그냥 y는 2 이상만 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받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x값을 1로 기준으로 하겠네. 그러면 x가 그대로 풀리면 어떻게 되니? y는 그대로 풀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반대로 풀리면 x 마이너스 1. 두 개로 풀리겠죠? 자, 그러면 얘가 그대로 풀리는 경우는 일단 0으로 만드는 값이 얘가 어떤 거냐면 1이죠? 그럼 1을 기준으로 할 건데 얘를 1 집어넣으면 0이 되네, 그지? 그런데 1보다 더 큰 값 집어넣으면 음수 되죠? 그러면 여기는 x가 1보다 클 때 부호 반대로 풀리겠죠? 음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1 이하면은 0 이상이 되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풀리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둘 다 1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래서 여기 1, 1보다 이하 쪽에는 얘를 그리래.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오는 걸 그리래. 꺾인 그래프도 절대값 그래프. 얘도 계속 나아가고 얘도 계속 나아가. 그래서 x에다가는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 다음에 그래프가 존재하는 y값을 보면 0보다 위쪽으로는 다 존재하죠. 그래서 y가 0 이상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어딨니? (490) 409번? 아니 뭐야? 409번 뭔데? 490? 490
x 값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점으로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x, y x에서 x로의 대응이라고 되어 있죠? x에서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x로 대응하네? 그럼 y 대신에 시역을 x라는 문자를 써서 저 그래프 숫자들을 그대로 적어 놓는다. 마이너스 1, 1, 2. 자, 그럼 대응되는 걸 보는 거야. 출발하는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는 함수값이 뭐냐?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일 때는 1의 함수값을 갖네. 그 다음에 0은 없죠? 1에서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갖죠? 그 다음에 2에서는 2의 함수값을 갖죠? 그럼 얘가 뭐냐라는 뜻이죠. 얘는 항등함수는 안 되죠? 자기 자신은 안 가니까. 근데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죠? 그리고 1대1이죠? 그래서 1대1 대응되고 1대1 대응되는 거 무조건 1대1 함수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 이응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 괜찮죠? 대응표를 만들어 보면 돼. 다음 번호 509번. 509번. 자, 509번은 얘를 먼저 하래. fx를 hx에 집어넣는 거다. 일단은 저거부터 먼저 해보자. h에다가 fx를 집어넣으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네. 요 부분만 가는 거야. 그러면 fx가 저기 주어졌으니까 얘는 h에다가 x 세제곱 플러스 1을 집어넣으라는 뜻이네. 그럼 그 뜻은 뭐냐?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 있는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시오라는 뜻이네. 그래서 얘가 2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일단 저 한 줄. 그러면 이제 얘가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는 gx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래. 그러면 우리는 h0f 여기다가 gx를 집어넣으시오라는 뜻이야. 근데 gx 주어져 있죠? 그럼 요거 대신에 x제곱을 집어넣으라는 뜻이죠. gx. 그러면 일단 요건 정리하고 보자. 2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요 식 자체가 지금 요 식으로 되어 있는데 x라는 자리에 지금 얘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야. 그러면 식 자체는 2분의 1 x제곱의 세제곱이니까 x의 6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1번의 정답은 요거 되겠죠? 바로 1번.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엔 요거 해야 되겠죠? 바로 2번죠? f에다가 gx를 집어넣으시오. 그러면 gx 집어넣으면 되겠죠? f에다가 x제곱을 집어넣으시오. f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래. 그럼 여기는 x의 6제곱 플러스 1. 자, 그럼 이제 h에다가 f0g를 집어넣는 건데 f0g가 여기 있죠? 그래서 h에다가 x 6제곱 플러스 1을 집어넣으시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2분의 1 x 6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결국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합성함수에서는. 다음 질문 없어? 어디까지 했나 우리?
1교시만 진행을 하고 2교시에 딴 거를 해야 되나? 상도해야 되겠네.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두 개가 정말 중요한 건데 묶어놨죠? 자, 1대1 함수 표현은 이거 서로 대우 관계인 거 지금 해놨네, 그지? 출발하는 x값이 다르면 도착하는 쪽도 달라야 된다. 그래서 1대1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서 여기 하나 더 있죠?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래서 y쪽에 있는 원소들이 화살표를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쪽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래프 쪽에서 판단하는 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프에서 판단할 때 당연히 둘 다 이렇게 그어서 교점이 전부 다 한 개씩 나와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두 개의 차이점이 발생하죠. 1대1 함수는 그래프가 있는 영역.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근데 1대1 대응은 아무 데나 그어도, 그래서 전 영역. 얘는 그냥 함수라는 전제 조건이니까 얘 만족하고, 그 다음에 가로로 그을 때 그래프가 있는 쪽에서만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오면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그어서도 가로로 그어서 교점이 하나 나오면 그건 1대1 대응까지도 가능이 하다. 그래서 1차 함수는 다 되는 거야,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했을 때 판단할 때 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걸 알고 있으면. 이게 바로 밑에 했죠, 이거. 몇 번이냐? 535번이죠? 1대1 함수 그래프를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네. 자, 일단은 제외시켜야 되는 게, 얘는 우리 많이 했죠? 여기다가 일단 적어놓자. 이거는 상수함수죠. 자, 그러면 이제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세로로 그어서 교점이 하나 나와야 되고 다 되는 거네, 전부 다. 4개 다. 그죠? 그래서 함수는 전부 다 된다. 그 다음에 1대1 함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래프가 있는 쪽에서만 가로로 그어서 교점이 하나 나온대. 얘는 일단 안 되죠? 교점이 무수히 많고, 얘는 교점이 2개 나오죠?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함수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끝도 없이 나가 있고 얘도 끝도 없이 나가 있죠? 그러면 그래프가 있는 쪽에서 가로로 그었을 때 다 교점이 하나 나오네? 그래서 얘가 둘 다 1대1 함수죠? 자, 그런데 동시에 이것까지도 같이 판단해 줍니다. 얘가 계속 나아가고 얘가 계속 나가니까 전 영역에서 가로로 그어도 교점이 전부 다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둘 다 1대1 대응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얘가 y는 x였으면 얘는 항등함수까지도 가능한데 일단 뭐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y는 x인지는 알 수 없어. 그래서 항등함수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고. 자,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게 다음 문제 하나 더 있어서 이거 가볼게. 536번은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1대1 함수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프가 있는 영역에서는 가로로 그어도 교점이 하나 나오지만 모든 영역에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나오는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래프가 있는 영역, 여기서는 가로로 그어도 교점이 하나 나오죠? 근데 여기는 교점이 발생 안 하죠? 그래서 얘가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프가 있는 쪽에서 교점이 여러 개 발생하니까. 근데 얘는 세로로 그어서는 전부 다 교점이 하나씩 발생하네.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묶어서는 그래도 얘네들은 함수는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꼭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하진 않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그림들이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잘 기억합시다. 자, 이제 갈게.
많이 나와 있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게 혹시 기억납니까?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오면 네 번째에 나왔었죠. 적었었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여야 된다. 요게 한 쌍으로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라고 하면 얘는 두 번째다. 그러면 세 번째 개념도 있었죠. 1대1 대응이 있으면은 y는 x의 대칭이라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상 네 개가 한 묶음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1대1 대응, yx 대칭,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한 가지 더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1차원도 당연히 되는 거고, 이 네 개를 묶어서 한 쌍으로 계속 외우고 봐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요 네 개의 말은 한 쌍으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쌍으로 졸업했니? 너는 졸업했다고 안 오는 거야? 뭔가 응? 자, 그러면 6번 밖에 없어? 자, 유형 6번은 그냥 앞으로 1대1 대응 나오면 무조건 별표를 쳐야 됩니다. 일단 6번 유형 자체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얘를 잘 보자. x의 범위와 y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죠? 자, 굳이 그래프를 그리자면 일단은 이렇게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래. 그 다음에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7까지래. 자, 우리가 1대1 대응 나왔을 때 이런 x의 범위와 y의 범위가 나왔을 때 항상 이렇게 틀 안에서 직사각형이 무조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니까 우리는 요 틀 안에서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야? 그래프면 이 안에 여기 안이 전체 영역이야. 다른 바깥쪽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안의 영역인데 만약에 요 안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얘는 바깥쪽 생각 안 하는 데 있어. 요 부분은 함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함수는 그래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니? 세로로 그어서 교점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여기서는 교점이 하나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는 교점이 하나 나오죠? 근데 여기서 그으면 교점이 발생하니 안 하니? 교점이 없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발생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직 될 수 없는 그래프.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안 된다는 걸 이따가 그려놔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요 틀 안에서 계속 그어봤더니 교점이 다 하나 발생 안 해, 그지? 함수도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래프가 있는 쪽에서 있는 영역에서 가로로 그으니까 뭐 되니? 교점이 하나 발생하죠? 그러면 1대1 함수까지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y가 요 틀 안에서 생각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교점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로로 그으면 교점이 발생 안 하고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발생 안 하죠?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은 될 수 없구나. 얘는 두 개는 되는데 얘는 될 수 없다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x값 y값 범위를 주어주고 1대1 대응 1대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대각선을 생각합니다. 사각형의 대각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세로로 긋든 가로로 긋든 교점이 다 하나씩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도 세로로 긋든 가로로 긋든 교점이 다 하나씩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각선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이거 하나만 일단 표현해 놓자. 이런 종류는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자, 1대1 대응은 일정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라고 했을 때는 그 범위 안에서 세로로 긋든 가로로 긋든 교점은 무조건 하나씩만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대각선밖에 안 된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일단은 안 되는 게 발생했죠. 이 기울기가 A인데 기울기 A가 양수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왔죠. 그러면 이 음수인 것은 필요가 없네.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점을 설정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얘는 2,7이야. 그러면 기울기를 바로 찾아낼 수 있죠. x의 증가량이 3이죠. y의 증가량이 9죠. 그래서 a 값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3이라는 게 먼저 밝혀졌죠. 그 다음에 그럼 y는 3x 플러스 b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저기 b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두 점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겠네. 얘를 딱 집어넣게. 그러면 7은 6 플러스 b, 그래서 b 값은 1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a, b. 대각선만 생각합니다. 대각선. 다른 거 필요 없어. 잘 기억합니다. 1대1 대응은 중요하니까 좀 많이 풀도록 해볼게요. 자, 두 번째. 1에 대해서 끊겨있네. 잘 모르겠네. 근데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고 하면 얘는 기울기가 2인 직선 정도, 이런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또 있죠.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래. 아, 그러면 이런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좌표 평면 사이에서 전체에서 생각을 하겠대.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나와 있죠. 아, 그러면 아무데나 세로로 긋든 가로로 긋든 교점은 전부 다 하나씩만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일단 1이라는 x값을 기준으로 하겠대. 근데 얘는 1 집어넣으니까 3이 되는 건 확실하네. 그러면 여기에 x는 1을 기준으로 해보자. 1 이상인 곳에서 기울기가 1인 거죠. 그럼 여기에 1,3 여기서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나아가겠죠. 여기 색칠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왼쪽 편에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을 거야.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이렇게 그었대. 그러면 세로로 그으면 교점이 하나가 발생하니까 함수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로로 그을 때 여기는 교점이 발생하지만 여기는 교점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어져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끊기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지만 그래도 여기는 색칠돼 있으니까 세로로 긋든 가로로 긋든 교점은 모두 하나씩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끊겨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어져야 한다. 그러면 이 그림을 판단하지도 않고 위에다가 1 집어넣으면 3 나오네? 그럼 아래에도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2 플러스 a, 얘가 3 나와야 되니까 a 값은 1 이렇게 해서 a 값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됐죠. 또 간다. 540번. 어렵다 지금. 자, 최고봉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차 함수. 잘 봅니다. 자, 내가 안 되는 몇 가지를 보여줄 건데 너희는 그러면 되려면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자, x값을 어떤 a 이상이래. 그럼 여기를 x는 a라고 딱 판단했을 때 오른쪽 부분만 생각한다. 그 다음 두 번째, y는 4 이상이죠.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y 값이 4라고 했을 때 요거보다 위쪽만 생각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영역은 어디냐면 얘보다 오른쪽, 얘보다 위쪽이니까 결국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른 쪽은 절대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괜찮죠? 자, 일단은 이 2차 함수 축이 뭐니? 2죠. 2 집어넣으면 뭐 되나? 2 집어넣으면 4 2,4? 그럼 여기네?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첫 번째 그래프야. 여기에 있어서 얘가 2,4래.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겠대. 함수 됩니까? 안 됩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노란색 영역만 생각하면 돼. 다른 부분은 생각할 필요 없어. 얘는 함수 되니? 되죠? 그치? 세로로 봤을 때 교점 하나만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1대1 대응은 됩니까? 여기서는 교점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교점 하나가 나오고 아래쪽 부분에는 교점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얘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걸 좀 더 올릴까? 여기 지난다 그죠? 여기가 2,4래. 자, 그러면 이 노란색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세로로 보면 교점 하나 나오니까 함수는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교점이 2개 발생해 버리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너희는 일단 이 노란색 영역만 표시해 놓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 부분을 만들어야 될지를 생각하는 봅시다. 요거는 경계선이 없는 거야. 이쪽 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꼭지점이 어디 위치할 때 세로로 긋든 가로로 긋든 교점이 무조건 하나만 나올까? 정원이 찾을 수 있겠니? 꼭지점이 A에 왔을 때. 그렇죠? 꼭지점이 딱 여기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가버리면 세로로 긋든 가로로 긋든 다 교점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A 값은 2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문제가 이거 아니었는데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없어? 질문 없을까?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너희들이 풀어봅니다. 어려운 유형이라서 3개 정도 같이 한 거고. 자, 유형 7번으로 가볼게. 자, 유형 7번은 이제 더 넘어서서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 요 두 가지.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fx를 보통 y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거 y는 x가 일단 항등함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뭐 a 집어넣으면 a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대형표로는 뭐 이렇게 금방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프 쪽에서는 일단은 y는 x라는 거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는 것은 x에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공역 중에서 오직 한 원소, 그래서 결국 치역의 개수가 한 개인 걸 뜻하죠. 그래서 얘는 어떤 꼴이냐면 y는 k라는 꼴이 상수함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문제로 가볼게. 자, x라는 걸로 출발한대. 여기는 357이래. 그런데 공역 자체는 얘는 실수 전체래.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어디로 대응될지 찾아보시오라고 했네, 그지? 자, 그럼 첫 번째 항등함수인 거.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5 집어넣으면 5 나오고 7 집어넣으면 7 나오는 걸 찾으시오라고 했죠? 당연히 얘가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얘는 항등함수. 절대값 씌워봤자 양수들이니까 자기 자신. 그 다음에 x의 양의 약수의 개수? 3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뭐니? 1, 3. 두 개잖아. 그러면 3은 어디로 된다? 여기 g 3 은 2. 항등함수 안 되죠? 자기 자신이 안 나오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잘 보면 얘도 약수의 개수가 두 개고 얘도 약수의 개수가 두 개야. 그래서 g의 5도 2가 되는 거고 g의 7도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 세 개 모두 전부 다 어디로 간다? 공역 중에서 한 원소로만 가는 거네. 그래서 gx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hx. 자, 10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잘 생각해보면 나누어지는 수가 3, 5, 7이래. 그러면 3, 5, 7, 10보다 작은 수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항등함수.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되겠죠? 일단 5보다 작은 것은 0으로 가시오라고 했네. 그러면 3하고 3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5보다 큰 것 이상인가 큰가? 이상이죠? 5보다 이상인 것은 전부 다 1로 가래. 그럼 여기 1이라는 원소가 있으면은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고 항등함수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니죠. 그래서 항등함수 2개, 상수함수 1개 이런 정도 되겠네요. 자, 다음 544번 할게.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대응되겠대. 자, 일단은 f라는 것은 항등함수야. f. 자, 항등함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f의 5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니? 5가 되겠네, 그치? 됐죠? 자,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상수함수래. 그러면 상수함수라는 것은 전부 다 한 곳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면 g5가 오면 g2도 뭐가 될 것이다? 5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f는 항등함수래.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대. 그러면 얘는 1 되겠죠. 그래서 답은 더해서 6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됐죠? 그 다음 547번 갈게. 아니 46번 가자. 3개나 있네. 자, 일단 x에서 x로의 함수네. 자, x라는 거 일단 적어볼게. 1, 2, 3. 그 다음에 x 1, 2, 3. 자, 이렇게 가는 함수래. 이쪽으로 가는 거. 자, 일단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를 첫 번째는 구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화살표를 어디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확률이야. 1이 갈 수 있는 곳은 요 세 가지 중에 한 군데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이쪽으로 갔다라고 딱 해볼게. 그러면 2는 1로 갈 수 있니 없니? 함수잖아. 얘는 함수는 출발하는 것만 중요하지 도착하는 건 필요가 없어. 1대1부터가 중요한 거야.
그럼 얘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얘도 세 가지네. 그러면 3도 뭐 어떻게 되겠니? 3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니까 세 가지. 그래서 P 값은 27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얘는 뭐냐면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의를 내립니다. 함수, 개수라고 할게. 일단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 숫자들이 뭐냐면 이 숫자가 뭐냐면 공역에서 있는 개수야. 그래서 공역의 개수를 미추로 하고 정의역의 개수를 지수로 갑니다. 자, 요거를 하나 공식처럼 조금 기억을 해두면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일단 P는 27이 나왔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1대1 대응 가볼게.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아니야. 1대1 대응이야.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든 1이 출발할 거 아니야. 1은 이 세 종류 중에서 한 군데로 가야 되겠대. 그래서 경우의 수 세 가지 출발은 똑같아.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1대1이 붙었기 때문에 1이 1로 갔기 때문에 2가 1로 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2는 갈 수 있는 곳이 2 아니면 3.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1로 갔대. 그러면 마지막 3이 갈 수 있는 곳은 1도 갈 수 없고 3도 갈 수 없고 2 한 곳밖에 없네. 그래서 이 한 경우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얘는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Q는 6. 자, 1대1 대응은 자, 여기도 이렇게 할게. 자, 이거는 조금 미리 가르쳐 주도록 할게. 자, 어떤 숫자부터 1씩 줄여나가면서 1까지 곱하는 것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3팩토리얼, 느낌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U. 아, 그럼 이 느낌표가 딱 붙어 있으면 3부터 출발해서 1까지 그냥 다 곱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4팩토리얼은 그럼 어떻게 되겠니? 4부터 1까지 곱할 거야. 여기다가 그냥 4만 더 곱하면 돼. 24. 5팩토리얼 뭐가 되겠니? 5만 더 곱하면 되지. 120. 6팩토리얼 하면은 또 72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1대1 대응은. 그래서 그냥 공역의 개수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편하겠죠? 그러면 공역의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상수함수 얘기했습니다.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 중에서 한 곳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면 셋 다 1로 가든지 셋 다 2로 가든지 셋 다 3으로 가든지 그래서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상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공역의 개수가 상수 함수의 개수. y쪽이 몇 개 있냐? 이것만 딱 판단하면 그게 상수 함수의 개수로 그냥 판단이 되는 겁니다. 즉 세 종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구하는 방법들을 조금 잘 기억해놔. 일일이 화살표 얘는 갈 수 있고 얘는 못 가고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합성함수로 갑니다. 산수 계산만 잘하면 됩니다. 이제 자 출발해볼게. f의 마이너스 10을 먼저 해야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 집어넣네.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 안 되면 얘기해라. 그 다음에 g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래. 그럼 g의 마이너스 2 값을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라는 것은 0보다 작은 쪽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돼. 위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14 이렇게 딱 나오게 돼. 산수 계산이니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G4. 4라는 거. GX가 여기인데 4라는 건 0 이상이잖아. 그럼 여기다 4를 집어넣어야겠네. 16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14. 그 다음에 남은 건 14를 F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다가 14 집어넣으니까 7 플러스 3. 그래서 10. 최종적인 값은 24가 이렇게 되겠죠. 됐죠? 왜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자, 이 문제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데, 자, 3개짜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아까 전에 A스템에서 아까 푼 문제 있었죠? F0, G0, H. 자, 이렇게 먼저 하는 거나 F0, G0, H 뒤에 두 개를 먼저 하는 거나 아니면 순서 상관없이 그냥 F0, G0, H, H하고 G하고 F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일단 뭐겠대? 얘를 먼저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H에다 집어넣으래. 그런데 문제는 주어져 있는 게 H하고 G를 먼저 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가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걸 활용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괄호를 없앤 다음에 이쪽으로 괄호를 하는 거야. 그래서 H0, G 이렇게 하고 F 한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변형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 얘부터 해야 되겠죠. F의 2분의 1. F에다가 2분의 1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죠? 그러면 요 값은 2분의 3으로 나오겠네. 됐죠? 그 다음에 나온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래. 얘는 여기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을 딱 집어넣어야 되죠? 2분의 3. 그러면 6 마이너스 3이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3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답은 3번. 554번 한번 풀어보자. 어려운 거다. 지금은 기본 방법으로 갑니다. 자, 일단 좌변을 봤더니 F0, F 여기다가 FA를 집어넣으시오라는 뜻하고 똑같네. 24. 자, 요거 그냥 하나만 단독으로 빼낸 거죠. 그러면 F0, F 이렇게 냅둬놓고 A 집어넣은 거 4A 플러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24. 자, 그럼 이제 또 F에 얘를 가져와야 되죠. F에 4A 마이너스 8 괄호를 많이 해야 되죠. 24. 그럼 이제 얘를 구해야 돼. 지금 괄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4A 마이너스 8이죠. 그럼 괄호에 있는 X, 요 X 대신에 4A 마이너스 8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만 일단 볼게. 4에 4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X 대신에 딱 집어넣은 거죠. 요 놈을.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16A 32 마이너스 40 얘가 딱 튀어나왔네. 그럼 요 값은 이제 이거야. 여기다가 F 얘를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얘가 24. 그럼 또 똑같이 여기 X 자리에 또 얘를 한 번 더 집어넣는 거야. 계속 집어넣는 거야. 세 번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를 집어넣으면 4 16A 마이너스 40 이렇게 하면 얘가 24 이렇게 나오겠죠? 사약분 하면 여기죠? 그러면 16A가 46되죠? 빠졌네. 마이너스 8이. 그러면 첫 번째 얘부터 해야 되죠. 32.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4로 나눈다.
그러면 16a가 48이 되죠? 얘 넘겨가면 그래서 a 값은 3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세히 했다 지금. 자, 그 다음 일단 대표 문제 하나 하고 이제 계속 식 연습하는 겁니다. 식. 자, 첫 번째 식. 자, f에다가 gx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4x 플러스 7이다. 첫 번째 줄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gx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네. f에다가 x 플러스 c를 집어넣었더니 4x 플러스 7이다. 그러면 f 가로 안에 있는 얘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x 자리에. 그러면 a x 플러스 c 하고 플러스 b 요번에는 이렇게 해서 4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전개하면 ax, 전개하면 플러스 ac 플러스 b 했을 때 4x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구나. 됐죠? 그러면 x의 계수끼리 a는 일단 4가 나왔고, 두 번째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ac 플러스 b 얘가 7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상관없죠. 자, 그러면 bc에 관한 연립하는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식이 요 식이죠. f의 1은 3 1 집어넣으면 되겠죠? a 플러스 b는 3. 자, 그런데 여기도 a 4 하나 있잖아. 4. 요 식에서 b 값이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c 값은 2. a, b, c가 다 나왔네. a, b, c. 그래서 세 개 다 곱하면 마이너스 8.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단계를 조금 밟아 나가는 정도. 자, 합성하는 식을 계속 x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전부 다 x에다가. 아니구나. 이제 10분이었냐? 20개. 이거 기억나 이랬는지 모르겠네. 이거 하나만 더 보시게. 하나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합성 함수에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내가 저번에 적어냈죠. 성립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성립 안 하는 것도 존재하니까 항상 성립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원래는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라고 딱 지칭을 했는데 미지수가 포함된 두 식이 있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는 A, B를 구해서 그거를 두 개를 곱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네.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요것도 단계를 조금 밟아 나갈게. F에다가 GX를 집어넣은 것과 반대로 G에다가 fx를 집어넣은 게 서로 같도록 만드시오라는 뜻입니다. 한 줄 같이 적자. 자, 그러면 gx 자리에 저거 집어넣으면 되죠? f에 bx 플러스 2 g에 fx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ax 마이너스 4. 자,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잘 볼게. F 쪽에다가 집어넣네.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으래. 얘를. 맞죠? x 대신에. 그러면 a bx 플러스 2 하고 마이너스 4과 좌변. 그 다음에 얘는 g에다가 집어넣네. 그럼 g 쪽에 보이는 x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b ax 마이너스 4 되고 플러스 2 이렇게 딱 만들어지겠구나. 이게 만약 같다면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abx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얘도 abx죠? 마이너스 4b 플러스 2. x의 개수는 똑같아졌으니까 식염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상수항끼리만 서로 같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연립하기 위해서 뭔가 넘어갔더니 2a 그 다음에 플러스 4b는 6. 이로 나눠볼까? a 플러스 2b는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a,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a도 b도 1 집어넣어도 성립하죠? 근데 다른 거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숫자들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a,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양수래? 여기서 막히죠. 시키는 대로 하는 정도까지는 다 된다. a, b의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내면 좀 어떻게 하겠니? 요 풀이 다 적었죠? 요것만 남기고 지운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너희가 배운 거에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수학 쌍풀이 하나가 있고 수학 하풀이가 하나 있고, 수학 상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어떤 연관성이 있는 수학상 단원이 있습니까? 못 찾겠니? 한 명도? 어렵긴 한데 아무도? 간다. 다시 A에다 집어넣는 거지. B에 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차의 개수가 함수니까 위로 볼로? 그러면 축을 생각할 수 있죠? 마이너스 2분에 비하면 B값이 4분의 3일 때죠? 그런데 0은 될 수 없다 했으니까 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그래서 가장 쉬운 건 2차 함수야. 최대 치수 나왔을 때. 두 번째. 양수가 왜 주어졌을까? 수학하에서 생각해봐라. 양수가 주어졌어?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에 떠오르는 게 혹시 있습니까? 곱의 최대값. 양수에서 출발해서. 그래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평균 뭐니?
어떤 게 양수고 어떤 게 양수다. 그러면 두 개 더한 것은 이상이다. 이 루트 두 개의 곱. 그리고 등호 조건은 A하고 B가 같을 때 이 세 가지가 나왔죠? 자, 그럼 요 식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A 플러스 2B라는 것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두 개 더한 것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이상이다. 이 루트 두 개를 곱하니까 2AB 이렇게 되겠죠? 산술기하식 두 번째 관계식을 쓴 겁니다. 자, 그런데 A 플러스 2B가 3이라고 되겠죠? 얘가 3입니다. 그러면 나 약분하면 뭐가 되겠니? 루트 2AB가 2분의 3이죠? 그러면 여기다 넣을게. 양변을 제곱하면 2AB는 4분의 9죠? 그러면 AB라는 것은 8분의 9 이하니까 최대값이 8분의 9.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산술기하. 자, 산술기하는 곱의 최대와 합의 최소. 요거 구할 때 우리가 산술기하 공규를 많이 쓰죠?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자, 잘 봐라. 요게 너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다. 요 유형 자체가. 자, 지금 우리는 hx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대로 한번 가볼게. hx를 모르지만 hx를 우리는 gx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일단 좌변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g에 hx라는 것을 뭔지 모르지만 집어넣으면 fx라는 식하고 동일하게 됐다. 맞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근데 원래는 여기에 무슨 식이어서 여기다가 어떤 식을 g 있는 x 자리에 뭔가 집어넣어야 돼, 그지? 근데 식이 안 나와 있어.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무슨 식인지 잘 몰라도 괄호 안의 값 대신에 얘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뜻이야. 똑같이 식이 나와 있던 이런 문자로 나와 있던 상관없이 x 자리에 무조건 괄호 안에 걸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2h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우변은 fx 나와 있죠?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플러스 1을 먼저 넘겨줘야 되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냥 2로 나누면 되니까 hx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2.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문제는 61번에 체크 표시를 하나 해줘. 두 가지를 비교해 줄게. 이거랑 차이점. 자, 우리는 요걸 찾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쉬운 건데 찾기가 조금 어려우면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야 돼. 자, f의 2x 플러스 7은 4x 플러스 4래.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니? fx를 구해야 되는 거야. fx. 자, 그래서 fx 요 놈이 이걸로 바뀌려면 x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얘로 바뀌겠니? 혹시 생각할 수 있겠니? 나중에 센 적도 풀면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면 이걸로 갈게. 기본 방법 간다. 자, fx를 구하라고. 여기 괄호 안에 문자가 하나가 들어간 거 요걸 원한다. x 자리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2x 플러스 7이라는 것을 a로 치환할게. 그러면 요 식은 f의 a 문자가 하나 만들어졌네. 됐죠? 자, 그러면
x에 관한 식이면 x에 관한 문자가 와야 되고 a면은 여기는 a에 관한 문자로 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x 자리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x라는 거 대신에 넘기면 a-7 2로 나누면 2분의 a-7을 요 자리에 대입해 줍니다. 그래야 우변이 a에 관한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a-7 플러스 4 x 자리에 집어넣은 거죠?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 문자로 만들기 위한 거 좌변에 괄호 안의 값을. 그럼 여기는 fa라는 것은 약분이 가능하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a 마이너스 14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자, 이렇게 한 문자로 정의를 하기만 하면, 자, 우리가 근데 원하는 거 뭐였니? f의 x였잖아, 그지? 문자가 하나로 만들어졌어. 얘도 하나야. 그럼 우리는 a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 x라는 것을 a 자리에 x를 대입해 주기만 하면은 얘가 이걸로 바뀌고 a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2x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게 fx. 이게 조금 힘든 과정입니다. 이거는 좀 연습을 하고 갈게. 563번 풀어보자. 풀고 넘어갑니다. 저거 안 지울 테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치환. fx 구해졌니? 가볼게. 일단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됐죠? 좌변 얘를 a로 치환한 거야. 그러면 x는 이거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f1을 원하죠? 그러면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f1이 그냥 나오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4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식을 구해서 하는 방법 1. 자, 아까처럼 fx식을 구하라고 하면 치환하는 거 맞아? 잘 기억이 안 나면 뭐 이렇게 뭘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로 fx로 할 수 있는 방법 기억이 안 나면 치환을 해서 이런 식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런 복잡한 식이긴 한데 여기서 이런 복잡한 식이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게 앞쪽에서도 한 번 정도 설명했습니다. f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은 걸 원하네? 그러면 이 방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까처럼 해보자. 괄호 안에 뭐가 있니? 얘가 있죠? 이거 두 개가 똑같아야 되겠죠? f 똑같고 괄호도 똑같으니까. 그럼 결국 3분의 2x 플러스 5라는 거 대신에 1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얘 대신에 1을 집어넣으래. 그러면 얘가 f1로 바뀌겠죠? f의 1. 그러면 여기서 치환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넘기면 3이고 넘기면 마이너스 2고 그러면 여기서는 x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마이너스 1을 우변 쪽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4로 구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방법 1은 식을 구할 때, 방법 2는 어떤 함수 값을 구할 때. 그래서 방법 2를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죠. 맞죠? 잠깐
잠깐 쉬었다 갑시다. 노래 안 나왔지만 한 3시간 만에 종료돼버렸는데. 잘 봐. 잘 봐. 잘 봐. 요걸 잘 봐야 돼. 뭐가 될지 몰라. 찾기 힘들거든. 일단 좌변을 요건 이해되지? 우리 맨날 좌변을 이렇게 바꾸긴 했잖아, 그치? 괜찮죠? 자, 이거 생각하지 마.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온다고? 2가 나와야 된대, 그치? 이 값은 뭐니? Y 값이지 않니? 그치? 그러면 어떤 걸 집어넣으면 요 2가 나오는 거니? 1이지? 2가 나오는 것은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튀어나온다. 요거야. 그죠? 아, 그러면 여기에 뭘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으면 2가 튀어나온다. F1은 2.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가는 거야. 안에 색칠했던 FK가 뭐일 때 1일 때 얘가 노란색 1이 돼버리면 2가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또 가는 거야. 뭐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까? 0을 집어넣었더니 1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K는 0.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천천히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문자로 놓고 판단했을 때는 애들이 너무 혼돈이 돼서 그냥 색칠을 하고 시작했어. 뭐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느냐. Y값으로 가야 돼. 몇 번 연습을 해볼게. 이런 거 많이 나오네. 65만. 이런 게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 자, 이런 꺾은 선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함수식을 찾아야 돼. 얘가 0,0이고, 얘가 1,2고, 얘가 2,0이고. 점의 좌표는 찾아냈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판단해 볼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y는 ax야. 그런데 1 증가할 때 2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2네. 그래서 얘가 y는 2x 하나 딱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놓자.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을 판단해 볼게. 얘는 1 증가할 때 2 감소했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 해놓고 나는 이 그래프가 요점을 지나니까 요거 집어넣을게. 2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b 값이 4가 돼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딱 적어놓을 수 있겠네. 식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 이제 그래서 1차 함수식을 자유자재로 빨리빨리 만들 수 있어야 돼. 소연아, 너 필름 붙였니? 필름 꼭 붙여놔라. 아, 나는 필름 떼버렸는데 잘못해서 길 가다가 딱 떨어뜨렸어. 다 긁혔어 지금. 그래서 혹시나 색정을 조금 새 걸로 바꿔볼까 했더니 14만 원? 강화유리는 붙여야. 자, 식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됐죠? 하나씩 가볼게. 첫 번째가 G1이네. GX는 여기야. 1 집어넣었을 때 뭐 튀어나오니? 얘는 구멍 뚫려 있는 거야. 여기서 딱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 1 집어넣었을 때 색칠된 부분 만나는 거 2죠? 얘가 2. 그 다음에 F에 2를 해야 되죠? F는 여기야. X 값에다가 2 집어넣으면 뭐 튀어나옵니까?
여기네. 2,0. 그래서 얘는 0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 근데 원래는 식을 세울 필요도 없었네. 아 진짜. F의 2분의 3. 요 딱 가운데가 2분의 3이죠. 그러면 얘를 딱 집어넣을 때 파란색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지? 여기다가 2분의 3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뭐 튀어나오니? 마이너스 3 플러스 하니까 1 나오죠, 1? 그 다음에 G의 1. G의 1은 아까 구해놨잖아, 2.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죠. 자, 하나 더 갈게. 또 많이 나오는 그래프. 자, 합성함수에서도 이 그래프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함수가도 이 그래프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작업으로 뭘 할 거냐면, 얘가 y는 x야. y는 x는 무슨 함수라고? 항등함수라고. 집어넣는 값이 그대로 튀어나올 거라고. 괜찮죠? 그러면 항상 a 집어넣었을 때 a 나오네. 여기다 a죠. 요거 무조건 적고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b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b죠. C 집어넣으니까 C. 그 다음에 D 집어넣으니까 D. 그 다음은 E. 요거 Y축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출발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F 쪽으로 가는 거야. F 3번 해야 돼. 그러면 F 쪽으로 내가 빨간색으로 갈게. 자, 빨간색과 만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A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그럼 A를 딱 집어넣었더니 B가 나오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갈게. 자, B. 그 다음 B를 집어넣으래. B 집어넣었더니 C가 나오죠. 그 다음에 C를 또 집어넣으래. C 집어넣으면 D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 자, 566번 풀어놓습니다. 차 빼고. 자, 그 다음. 자, 숫자가 복잡한 게 뭘까? 자, 570번 제로를 한 걸로 갈게. 자, 우리는 자, 570번 가볼게. 일단은 fx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x가 2, 2야. 그 다음에 x 값이 3이면 자, 그런데 f0, f면 두 개 있으니까 두 번 합성을 하는 거니까 f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대. 그래서 합성을 몇 번 하느냐를 이제 지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대. 그러면 우리는 30번을 해야 되겠대. 그럼 결국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을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30번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 13번 유형 자체는 f의 n 합성함수 나와 있죠? 얘는 규칙 찾기라고 적어놓고 유형 13번 위쪽에다가 올해가 2020년도니까 f의 22년도지. f의 2022제곱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요 놈은 F0 해서 F0 F 하고 1 이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얘가 몇 개? 30개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규칙은 뭐냐면 일단 집어넣은 값이 똑같은 값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야. 자, 우리는 1이라는 값을 딱 집어넣네. 처음 출발하는 건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자, 한 번 하면 어떻게 되겠니? 1을 집어넣어서 나온 첫 번째 1이라는 것은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 집어넣어야 되겠네. 그래서 2가 튀어나왔다. 얘가 f의 1입니다. 그러면 얘가 2야.
그러면 한 번 더 해야 되죠. 2를 또 집어넣어야 돼. 아, 그럼 2라는 것도 아직까지 요 법이니까 여기다 집어넣네. 아, 그랬더니 3이 튀어나오네. 얘가 F의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3이 튀어나왔대. 그럼 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는 여기서 그냥 바로 갈게. 세 번째 한 거는 3이라는 것은 3이 시험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을 뱉어내시오라고 했죠? 그럼 0이야. 자, 그 다음 F의 4. 그러면 0을 또 집어넣어야 되겠네? 근데 0이라는 것은 2 이하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딱 집어넣으니까 더하기 1 하니까 1이 딱 튀어나왔죠? 아, 집어넣은 값이 또 나왔죠? 그럼 여기서 뭐 하냐면 스톱합니다. 더 이상 진행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얘가 이 네 개가 반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 네 개의 숫자가 반복될 거야. 근데 우리는 몇 번 해주라고 했니? 30번 해주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는 30이라는 것을 4로 나누면 4, 7, 28이고 나머지가 2가 나왔네, 그지?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앞에서부터 요 숫자 그대로 가면 돼.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3인 거,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 거죠. 나누어 떨어질 때가 마지막이야, 무조건. 그래서 나머지가 2였으므로 두 번째 숫자. 그래서 3이 결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시험 문제로 만약에 올해니까 이렇게 나왔겠지? F의 2022에 1을 구하시오라고 되겠네, 그지? 그럼 똑같이 이 결과를 넣고 2022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2죠? 그럼 똑같이 3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규칙 찾기 문제는 2022 그거를 아마 3 아니면 4, 3개 아니면 4개가 무조건 반복될 거야. 딴 건 잘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면 되겠네. 3? 여기 써 있는 게 저거 그냥 이 뜻이야. 2번 하면 F제곱, 3번 하면 F세제곱, N번 하면 FN제곱 이렇게 하는 뜻이야.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말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을 가볼 건데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래프가 복잡한데 됐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었어. 100번 나왔지, 100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놓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규칙이 나오는지 한 번 더 가보자. 함수 값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냥 그래프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출발하는 2분의 1이라는 것을 가지고 할 건데 처음 집어넣는 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그어놓을게. 자, 그럼 얘가 F1이 되겠죠? 첫 번째 2분의 1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2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1 나오네? 1 딱 튀어나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1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죠? 1을 집어넣었더니 다 구멍 뚫려 있고 여기에 색칠돼 있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 그럼 세 번째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니까 여기네? 0이 나오죠? 자, 아직까지 집어넣은 값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야 되겠죠? F에 4 0을 집어넣고 싶대. 0을 집어넣었더니 여기 색칠됐네? 집어넣은 값이 나오진 않았지만 요 값들 중에서 1이라는 게 다시 한 번 나왔죠?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스톱. 그래서 몇 개가 반복된다? 3개가 반복된다. 그러면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0인 거 똑같은 숫자네? 그럼 우리는 100이라는 것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숫자인 요거 1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됐죠? 몇 개였니? 14번째예요. 견딜만 하죠? 힘들면 얘기해. 그래서 진행할게.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
자, 나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요 유형을 해볼게. 그림으로. 자, 우리가 역함수 됐을 때 그냥 이 식만 봐서는 잘 모르겠으면 이제 요거를 생각하는 거야. x에서 y로 어떻게 이렇게 가겠대. 그러면 이쪽 방향을 f라고 했을 때 a, b. 그러면 이런 화살표가 되겠대. 그래서 f의 a는 b다. 이렇게 딱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f의 역함수라고 하네. 그럼 이 화살표도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정의역이고 여기가 공역인데 얘가 치역이 되겠죠? 그래서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네. 그래서 f 역함수 b는 a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식들이 나왔을 때 요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을 바꾸면 얘는 역함수로 바뀐다. 요 내용만 잘 기억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표도 다시 한번 그려줬습니다. X텔에서 조금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요 문제로 바로 가볼게. 자, 일단은 fx가 저기 주어져 있는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네. 근데 f 역함수들만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 놈과 요 놈을 바꿔버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3으로 바꿔버리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에 뭘 씌우시오? 역함수를 씌워주시오라고 했네.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네. 아,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는 좀 빨리 되겠죠. 바꾸면 f의 2는 9구나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빨리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는 9. 그래서 a, b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은 안 합니다. 그래도 역함수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도 조금 더 해볼게. 이거 영었어? 오늘 테스트가 잘했어. 자, 봐봐. 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 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 이해돼, 그치?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보자. 0 집어넣으니까 1 나오네? 그럼 여기 대략적으로 어딘가 0,1인데 0보다 이상이 쪽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면 요 그래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내려가겠네. 그림 하나 그릴까? 같이? 그 다음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그릴 건데 x값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항상 이렇게 숫자가 나눠져 있을 때는 아, 그럼 0일 때는 뭐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냥. 0 집어넣으면 똑같이 1 나오네? 아, 그러면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네. 그런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야 되겠네, 그치? 노란색은 색칠하고 파란색은 구멍 뚫리고 이런 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늘이 안 붙어있지만 붙어있다 생각하고 그래프를 판단해 줍니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얘야. 아, f 역함수 2가 뭔지를 구하시오? 개념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는 아무런 얘가 어떤 값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값을 찾으래. 아, 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a라고 내가 임의로 그냥 만든 거야. 임의로 무조건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개념으로 얘 두 개를 바꿔. 그러면 a 했더니 2가 나오고 그럼 요거에 역함수 씌우면 f 이렇게 해서 조금 알기 쉬운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는 f로 바꿔주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 자, 봐. 뭐 집어넣으면 2가 튀어나옵니까? 근데 요 2는 뭐라고 했니? y값이지 않니? y값? 그럼 2라는 높이는 여기가 뭐야? 1이잖아, 그치? 그럼 2라는 것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한 칸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가 y값이 2인 거네, 그치? 그러면 만나는 요점
여기가 A 집어넣었을 때 2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A라는 것을 위쪽 식에 집어넣을 필요 없이 파란색 여기다가 X값이 A일 때,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일 때 함수값은 뭐가 나올 것이다? 2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A제곱은 1이니까 A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그죠? 자, 둘 중에 되는 것을 또 골라내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복잡해. 자, 얘는 집어넣는 값이야. X값입니다. 그죠? X값.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왔지만 여기에 있는 요 A의 위치는 0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0보다는 왼쪽에. 그래서 1은 될 수 없고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림을 안 그리고는 솔직히 초반에는 풀기가 힘듭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할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문제입니다. 어렵죠. 자, 하나 더 할게. 감사합니다. 많이 풀어줄게. 숙제 양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F의 역함수 28을 A라고 하면 F의 A는 28이 되겠네. 그럼 A 잘 모르겠다, 그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요 놈으로 출발하는 거야. 복잡한 식이 나왔는데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네. 그럼 치환을 한다 안 한다? 치환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럼 몇 함수인데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과 그냥 바꾸면은 역함수가 자동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숫자만 있든 식이 있든 전혀 신경 쓰지 마. 그래서 F 역함수의 6x-2 이렇게 됐을 때 3분의 2x-1 일단 요 식으로 변형해 놓으면 역함수가 만들어졌네. 자, 그러면 치환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하랬죠? 얘도 F의 역함수고 얘도 F의 역함수야. 그럼 괄호 안에 들어있는 28이야.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6x-2야. 그러면 얘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x-2라는 게 28. 그러면 x값은 얼마? 5가 되겠죠. x를 5를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구하는 값은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 작업이 더 들어간 정도. 무슨 말이 보입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아까 현상아,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1대1 대응 1번, 2번, 3번, 4번 이 4개를 한 쌍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2개 기억납니까? 일단 여기다 요거 적어놓을게. 요거도 물론 중요한 별표 3개짜리 유형이고, 유형 15는 뭐하고 연관성이 있다? 유형 6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그냥 똑같은 말이야. 근데 말만 바꾼 거야. 다행히 한 번 더 복습하라고 이쪽에서 문제가 하나 더 나온 거죠.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1대1 대응. 또 하나 더 생각나는 사람? 계속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또는 계속 감소하는 함수여야 된다. 감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말이 튀어나와야 된다? 어디에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 이 4개를 꼭 같이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적은 겁니다. 여기든 저기든 나와 있으면 그냥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일단 얘도 아주 잘 모르겠고 일단
일단 요 두 개는 확실하게 앞쪽에서 한 말이고 여기서 나온 말이고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우리가 보통 아까 전에 fx 해가지고 식이 뭐일 때 두 가지로 나눴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끊었잖아.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증가함수였대.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감소함수가 돼버리면 1대1 대응이 되겠니? 교점이 두 개 나와버리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감소가 아니고 기울기가 0인 거 이렇게 x축가 평행하게 나왔대. 1대1 대응이 되겠니? 교점이 무수히 많거나 없잖아, 그치?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는 달라도 여기서 증가가 됐으면 이쪽도 이렇게 증가함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서 한쪽 편이 증가하면 다른 쪽 편도 계속 증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한쪽 편이 감소하면 이쪽도 감소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적으로 그냥 이해를 한번 시켜보거라. 1대1 대응은 교점이 하나, 가로든 세로든. 자, 그러면 또 하나 가볼게. 이게 유형 6에서 첫 번째 문제였죠? 뭐였니? 1에서부터 5까지 A에서부터 B까지 네모칸이 나왔네? 네모칸이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하라고 했니? 1대1 대응되기 위해서는 대각선 생각하라고 했죠. 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대각선이나 이렇게 되는 대각선이나 둘 중에 하나, 둘 다 1대1 대응이 되는 건데 기울기가 뭐인도? 양수인 놈이 되지. 그럼 우리는 이거구나. 얘가 이거구나. 그러면 A, B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내용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대각선만 알고 있으면 여기가 1,A야. 여기는 5,B야. 1 집어넣으면 A 나와야 되네?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네? A가 마이너스 1. 5 집어넣으면 B가 나오네? 5 집어넣으면 10 마이너스 3이니까 7이 나오네? 그게 B구나. 그래서 A, B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대각선만 생각합시다. 대각선만. 분명히 일단 네모칸은 무조건 대각선이야. 1대1 대응 나오면. 자, 우리는 배웠던 그래프를 갈 겁니다. 자, 일단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결국 이것도 1대1 대응. 이렇게 걷든 무조건 교점이 하나 나와야 되네.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래프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얘기합시다. 없습니까? 자, 세 번째. 절대값 나오면 항상 그랬죠?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0 집어넣으면 0 되네. 그러면 x가 0 이상이면 얘가 0 이상이면 얘가 0 이상이네. 그대로 풀리겠네.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네. 음수면 부호 반대로 풀리겠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x가 0 이상에서는 y는 x를 그리래.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y는 마이너스 x를 그리래.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 되는 V점. 너무 강조를 하려서 보니까. 그리고 요 45도입니다. 여기 45도. 탄젠트 45도가 기울기가 1인 거죠? V점 모양.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할 때 뭘 기준으로 하니? 이거 꼭지점을 기준으로 하잖아, 그치? 그러면 1차에 절대값 씌워진 것도 얘를 꼭지점, 꺾인 점이라고 얘기를 할게. 그러면 항상 기본형 꼴, 얘가 기본형이야, 절대값에서. 기본형에 꺾이는 점은 0,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y는 절대값 x-3, -2 이거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1이잖아. 그죠?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꼭지점은 요거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3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래서 3, 높이가 -2 바깥에 있는 -2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결정나는 요것도 조금 기억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한 번 정도는 들어놓으면 나중에 절대값 나오면 또 얘기해줄게. 근데 여기서 1대1 대응이 안 되죠? 1대1 대응이 안 되죠? 1대1 대응이 안 되죠? 그래서 1대1 대응되는 것은 1차 함수. 그래서 한 개밖에 없겠죠? 한 개. 아, 여기에 나와 있구나. 와, 와, 와. 잘 나와? 아, 이게 서술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잘 나와? 얘도 별표 치고 580번도 별표 쳐라. 둘 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둘 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기 잘한 것 같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1대1 대응?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팍 박혔을 거고지. 뭐를 기준으로 한대? x값 1을 기준으로 한대? 그럼 1을 기준으로 하네? x값을 1로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릴 거야, 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기울기가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그럼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 얘도 무슨 함수여야 된다고? 자동으로 증가함수여야 된다고. 그래서 a가 플러스여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일단 4번, 5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렇게 되겠죠? 1보다 이상인 쪽에 뭔진 모르겠지만 얘를 그릴 건데 기울기가 굉장히 급한 4 정도가 되는 거네, 그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항상 이어져야 된다라고 아까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끊겨 있으면 안 돼. 그럼 요 점을 같이 지나야 되네. 1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a가 돼버리네. 그러면 요 빨간색 그래프도 당연히 증가함수가 되면서 어떤 기울기를 가질지 모르겠어. 증가하면서 요 점을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아이고, 정말 왜 이렇게 적지? 1,4 플러스 a죠. 그러면 빨간색도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a 플러스 b 얘가 뭐가 된다? 함수값이 4 플러스 a가 돼야 된다. 그래서 b값은 4.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이렇게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 정도만 나와주면 감사한데 학교 교과서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센 이상에서는 항상 나오는 그 문제는 뭐냐면 약간씩을 바꿀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공간이 조금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 그냥. 자, 요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똑같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1대1 대응이 되게 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기출문제 또는 학교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a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죠. 그러면 a가 있는 것은 x의 개수입니다. x의 개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죠? 직선의 기울기, 기울어진 정도. 자, 그러면 우리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할 건데 감소하면 감소해야 되고 증가하면 증가해야 된다라고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가 이쪽이 마이너스면 이쪽도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이 플러스. 아, 그러면 기울기가 같은 부호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가 플러스였잖아요. 그죠? 같은 부호를 가진데, 근데 둘 다 양수일지 둘 다 함수일지 모르잖아. 그런데 얘 두 개를 곱하나 이 두 개를 곱하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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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도 플러스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 내용으로 기울기의 곱은 항상 양수인 것을 머릿속에 딱 놓고 가야 되겠죠. 1대1 대응이 나오면 무조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2,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a. 아, 기울기들만 가져와서 곱했을 때 0보다 커야 되네? 아,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a 마이너스 2. 아,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 값은 2보다 작다.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게 기출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적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0번까지만 할게. 한 문제만 할게. 한 문제만. 아, 내가 원하던 게 다른 마무리를 찾았는데 없었는데 여기 딱 나와있네. 야, 이제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내가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그냥 나와도 된다며. 오늘부터 바뀌었어 이제. 그냥 알아서들 격리하세요. 안 하고 싶으면 나와도 됩니다. 음성이니까. 야, 근데 계속 집에 왔다 갔다 하냐? 완전 무서운데. 그냥 감기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데 왜 이걸 하냐? 어이가 없네. 아니, 이걸 해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옆을 보고 얘기하면 똑같은 건데. 하지 말까? 요번 달까지가 계도 기간이거든. 계도 기간이라는 것은 아, 빨리 없는 학원은 준비해서 마련해라 이런 뜻이거든. 우리 학원은 너무 잘 지키는 것 같아. 딴마다 다 잘 지켰는데 지금. 아, 이게 약간 열로 보면은 약간 울렁여서 아, 머리가 조금 어지러운데 이거. 마지막 문제입니다. 별표 5개짜리 문제입니다. 문제가 4종류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종류만 하고 토요일 날 이거 3종류를 더 해달라고 그래야 된다. 뭘로 나올지가 몰라서 그래. 뭘로 나올지? 자, x에서 x로의 함수네. 얘 해석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x에서 우리는 x로의 함수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입니다. 기본 개념으로 가는 거야. 근데 정의역의 문자는 소문자 x로 쓰고 공역의 문자는 소문자 도착하는 거니까 y로 써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x라는 게 이렇게 대문자 x라는 게 여기 이제 두 번째 해석인데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x가 0 이상 쓰면 안 돼. 여기는 문자가 y니까 y가 0 이상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두 번째입니다. 도착하는 대문자 x는 소문자를 x가 아닌 y로 바꿔주는 거 요거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아니지 0이 아니지 a 이렇게 돼야 되네. 그죠? 맞죠? 자, 잘 봐야 돼. 아까하고 비슷하게 할게. x 값이 a보다 이상, y 값이 a보다 이상. 아까 전에 색칠했던 거 여기 영역이네, 그지?
그러면 내가 네 가지 나온다 했다는 것은 뭐냐면 시험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떤 문제로 나올지가 모릅니다. 자, 세 번째 해석이 이거야. 요 점의 좌표 찾아낼 수 있겠니? 그렇죠. x값 a고 y값 a지.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 저게 뭐 어렵냐? 아니야. 저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찾아내는. 안 찾아내고 애들이 시작하니까 문제야. 자, 그러면 좀 기다려. 자, 이 영역에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까?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물어볼 테니까 1대1 대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밝혀라. 1대1 대응 되니 안 되니? 교점 없죠? 안 되는 거. 그죠? 그러면 되니 안 되니? 두 개 나오죠? 안 되는 거야. 그죠? 1대1 대응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함수도 안 되지. 여기는 교점 하는데 여기는 교점이 없으니까. 지금 다 안 되는 거야. 기억합니다. 무조건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다가 빨간색 별표를 쳐놓은 것은 뭐냐면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 이렇게 되면 세로로 그거나 가로로 그거나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괜찮죠? 또 있어. 얘가 꼭지점이어서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니?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첫 번째로 판단하는 것은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F의 A는 A라는 것을 첫 번째로 찾아내야 되겠네. A 집어넣으면 A 나와야 되니까. 되겠습니까? A, A를 지나야 되니까. 식을 위에다 적을게. 밑에 좀 거리적거리네. 자, 그러면 이걸로 하면 A 집어넣어봐.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요게 FA야. 근데 뭐 나와야 된다고? A 나와야 된다고. 그럼 정리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플러스 2는 0. 그러면 2A, A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나오죠? 따라서 A 값은 2분의 1 또는 2가 나왔네? 아씨, 두 개나 나왔어. 둘 중에 되는 게 하나 있고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별표 친 것 중에 저거 동그라미 일리 필요 없는데 얘가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이 두 가지만 딱 판단하면 돼. 그럼 둘 중에 뭐일 때 됩니까? 자, 첫 번째 그래프 1대1 대응 됐었죠? 축. 두 번째 그래프 1대1 대응 됐었죠? 축. 이게 두 번째로 축이잖아. 자, 딱 보자마자 우린 축을 알 수 있죠. 축이 뭐니? 1이죠? 그러면 축이라는 게 x값이 1이 이쪽에 있어도 되는 거고 축이라는 x값이 1이 이쪽에 있어도 되는 거네? 됐죠? 이 점에서 x라는 건 a입니다. 그죠? 그러면 a라는 게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형태여도 상관없고 1하고 같아져도 상관없고 되니?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좀 더